안녕하십니까. 대단한 부동산 꼰대 김학주입니다. 자, 여러분들 이 한 주간 또는 한 달간의 부동산 시장 가격의 흐름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그래프라고 하는 게 어느 날 갑자기 확 떨어졌다가 확 오르진 않습니다. 지속적으로 이렇게 약간 유동적인 그래프를 그리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흐름이 어떤지를 정확하게 읽으신다고 한다면 여러분들 집을 저렴하게 좀 급매로 이유 없이 싸게 팔거나 또는 굉장히 고점에 비싸게 사는 우를 여러분들이 막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런 전체적인 흐름을 보여드리고 또 지역별 뭐 충북, 광주, 충남 또는 인천, 서울 쪽에 앞으로 추세를 갖다가 정확하게 흘러간 한 달간 또는 한 주간의 흐름을 정확하게 알려드리고 이렇게 이걸 알려드림으로써 여러분들 앞으로 한 몇 달간에 여러분들이 이제 앞으로 매수 또 매수세 또는 매도세가 어떻게 갈지를 여러분들 예측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지려고 제 이 방송을 준비했으니까 여러분들 이 제 방송을 끝까지 보셔가지고 이 짧은 시간을 들음으로써 여러분들 몇 달간의 부동산 시장을 미리 예측해서 여러분들이 가장 최적의 여러분들이 투자를 할 수가 있는 그런 포인트를 여러분들이 잡으시는 시간을 제가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하겠습니다. 자, 이제 지역별 아파트, 4주간의 지역별 아파트 매매 가격 주간 변동률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8월 23일을 기점으로 상승률 자체는 조금 진정이 되고 조금 꺾이고 있는 건 사실인데 이 하락폭이 굉장히 적습니다. 지난주에 전국적으로 0.48%가 뛰었는데 이번 주에 0.47%가 뛰었어요. 그러니까 0.01% 상승률이 꺾였기 때문에 이거는 거의 그냥 그대로 유지가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어떤 호재가 조금이라도 나오면 다시 뛸 수 있는 그런 조금 약간 폭풍 전야의 그런 분위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0.47%의 상승률이 얼마나 높냐면 이게 한 달로 치면은 2%, 1년으로 치면 24%가 뛰는 거예요. 1년에 24%가 부동산 값이 뛴다라고 하는 거는 이건 뭐 말도 안 되는 상승률인 거죠. 그러니까 이거를 빨리 좀 진정시킬 분명히 뭔가가 모멘텀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이제 그런 좀 정책적인 결정이 있어야 될 것 같고요. 특이한 건 수도권은 아직까지 최고로 상승률을 계속 끌고 가고 있어요. 0.54%. 한 달에 한 2%가 넘는 그런 상승률을 지금 기록하고 있고 기타 지방, 그러니까 5대 광역시를 뺀 나머지 조금 중소도시의 부동산 가격이 아파트 가격이 떨어지다가 이번 주에 갑자기 뛰었어요. 요거는 뭐 특이한 상황이라기보다는 아무래도 5대 광역시 다른 도시들 대도시의 가격이 너무 많이 뛰었기 때문에 그 수요들이 숨고르기 하다 다시 또 몰렸다. 그러니까 전국적으로 저렴한 아파트는 지속적으로 거래가 계속 활발하게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5대 광역시의 부동산 값은 이제 그대로 아파트 값은 가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추석 이후에 이런 상승세 자체가 꺾일 거냐 아니면 그대로 유지될 거냐는 조금 전세 가격을 보게 되면 알기가 편한데 지금 현재 지역별 4주간의 전세 가격을 보게 되면 지속적으로 우상향으로 뛰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평균적으로 0.3%가 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국적으로 0.47%의 매매가가 뛰고 있고 전세가가 0.3%가 뛰고 있다고 보시면 이게 어떻게 해석하면 되냐면 우리가 보통 매매 가격이 100이라고 하면은 전세 가격은 한 70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0.3이라고 한다면 70 한 3% 정도의 상승이 이루어졌다. 그러니까 매매 가격이 뛰는 것만큼 전세가도 그 비율만큼 그대로 따라 뛰었다고 보시면 되니까 우리가 이게 매매가는 뛰는데 전세가가 안 따라 뛰면은 갭 차이가 크기 때문에 매매 가격 올라가는 걸 잡을 수가 있는데 매매 가격이 무섭게 뛰는데도 불구하고 전세가도 똑같이 무섭게 뛰어버리니까 이거는 갑자기 언제 폭등이 이루어져도 이상하지 않을 그런 분위기로 가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조금 우리 구독자분들이 매도하실 물건을 지금 팔기보다는 조금 관망으로 좀 지켜보셔야 될 그런 이유이기도 하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먼저 이제 지역별 아파트 한 주의 매매 가격 변동률을 보면은 지역별입니다. 자, 인천 같은 경우가 많이 빠졌어요. 그러니까 인천이 항상 1위로 가장 많은 상승률을 기록했어요. 그러니까 지난주에 한 주에 0.79%가 뛰었는데 이게 0.55%로 굉장히 많이 상승폭이 떨어졌다. 그러니까 인천이 굉장히 많이 뛰었는데 그게 이제 약간 바람이 살짝 꺼지고 있다라고 보셔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경기도가 역시 지난주하고 똑같이 0.64%로 기록하면서 그대로 매매 가격이 유지가 되고 있고 특이한 점으로는 강원도하고 충북, 충남이 2, 3, 4위를 차지했습니다. 그러니까 동쪽의 북쪽이 매매가 상승률을 끌고 가고 있다. 전국의 가격 상승률을 끌고 가고 있다고 판단을 하셔도 될 것 같고 서울 같은 경우도 좀 많이 빠졌어요. 지난주 0.45% 정도 뛰던 게 지금 0.38% 서울의 상승률도 꺾였다. 그러니까 좀 많이 뛰던 것들이
조금씩 빠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세종은 계속 이제 마이너스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전세가 주간 변동률을 보게 되면은 충북 같은 경우 0.45%로 1위를 차지했어요. 그러니까 충북의 매매 가격이 0.58%인데 전세 가격이 0.48%니까 거의 한 80%에서 90% 사이에 높은 전세가 상승률을 기록한다라고 하는 거는 다음 주 또 다다음 주에도 충북 쪽의 아파트 가격 상승률은 계속 높을 거다. 왜 전세가가 굉장히 매매가를 많이 밀어 올리고 있으니까 라고 보셔도 될 것 같고, 전국적으로 보더라도 어쨌든 전세가는 계속 뛰고 있는데 우리가 이제 서울 같이 주택이 부족한 지역 위주로 뛰는 게 아니고 대구처럼 자 서울이 전세가가 0.22%가 뛰었는데 대구는 전세가가 0.25%가 뛰었어요. 대구는 입주 물량이 전국에서 가장 많은데도 불구하고 전세가가 높게 뛴다라고 하는 거는 전세가 자체가 현재 지금 임대차 3법에 의해서 2년 거주할 거를 4년 거주하니까 집주인들이 한꺼번에 전세를 많이 올리고 있다라고. 그러니까 임대차 3법의 부작용이 전국적으로 생기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전세가가 어떤 물량 부족에 의해서 뛰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지만은 그 임대차 3법에 의해서 4년치를 한 번에 올리는 그런 주인들의 풍조가 전국적으로 만행하고 있다. 그러니까 임대차 3법에 굉장히 큰 부작용이다. 이거를 어떻게 정치적으로 조금 약간 해결을 해야 될 필요는 분명히 있다라고요. 주간 변동률을 보고 판단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서울의 구별 아파트 매매 가격 주간 변동률을 보게 되면 서울은 지난주까지는 0.45%가 뛰던 게 지금 0.38%로 좀 소폭 떨어지고 있다. 그러니까 상승률은 떨어지고 있다. 이게 어디가 떨어지고 있냐면 우리가 이제 강북이나 관악, 성북 그동안 이제 굉장히 저렴했던 지역이 많이 뛰었는데 이게 지금 좀 약간 주춤하고 있고 호재에 있는 지역 위주로 흘러가고 있다라고 다시 그러니까 제자리를 호재가 있는 지역의 아파트가 뛰는 게 정상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다시 제자리로 돌아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노원 같은 경우가 0.65% 이제 노원 같은 경우는 이제 재건축 호재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뭐 학군에 대한 수요도 분명히 이사철이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 좀 학군 좋은 지역 중에서 가장 가격이 저렴하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고 강서 같은 경우는 이제 신산업 단지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상승률이 굉장히 마곡지구 주변 위주로 많이 높았습니다. 은평 같은 경우는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GTX 주변이라든지 신분당선 이런 교통 호재 있는 지역들 또 재개발에 대한 어떤 그런 이슈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의해서 상승률을 끌고 갔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종로 같은 경우는 워낙 물건이 부족합니다. 이제 도심이 업무타운은 큰데 아파트는 굉장히 부족하다 보니까 이제 그런 소수의 아파트 위주로 가격이 많이 뛰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번 주에 서울 같은 경우는 전세 가격 주간 변동률을 조금 더 좀 특이하게 보시는 게 좋을 필요가 있는 게 은평구가 전세가가 0.86%가 뛰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특이한 게 은평구의 매매가는 0.62%가 뛰었는데 전세가가 더 많이 뛰었어요. 이거는 무슨 얘기일까요? 은평구는 매매가를 더 전세가가 밀어 올릴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 광진구가 0.64%의 전세가가 뛰었는데 광주구의 매매가는 0.36%가 뛰었습니다. 그러니까 광진구는 매매가하고 전세가를 비교하면 매매가보다 전세가가 더 많이 뛰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광진구 다음 주에 당연히 이제 전세가가 매매가를 지속적으로 밀어 올리면은 당연히 매매가도 튀어 올라갈 가능성이 높죠. 이런 부분들이 있고 중랑구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0.58%가 뛰었는데 중랑구의 매매가 상승률은 여기 그래프가 안 나올 정도로 굉장히 낮은 상승률. 그러니까 매매가보다 전세가가 2배 이상 뛴 지역들이 서울에 곳곳에 굉장히 많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가지고 이 서울의 지역별로 전세가가 많이 뛴 지역들의 매매가 변동률을 다음 주에도 한번 자세하게 한번 보셔가지고 어떻게 바뀌는지 보시면 서울의 주간 변동률 조금 더 여러분들 예측하기가 조금 재밌는 예측하기가 더 좋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경기도는 지난주에 0.64%가 그대로 이번 주에도 0.64%로 유지가 됐습니다. 그래서 지역별로 보게 되면 뛴 게 계속 뛴 게 아니고 좀 자리 바꿨어요. 그래서 1위가 평택이 돼버렸어요. 1.43%가 뛰었고 전세가도 평택이 제일 많이 뛰었습니다. 1.2%가 뛰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미친 상승이냐면 매매가고 전세가고 평택은 한 달에 5%가 뛴다라는 거예요. 이 정도 상승률이라면 이게 한 달에 5%면 1년이면 60%가 뛰는 겁니다. 자, 전세가가 1년에 60% 뛴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그러니까 이게 물론 유지는 되지 않고 중간에 꺾이겠지만, 어쨌든 이 정도의 한 주에 이 정도 가격 상승한다는 거는, 여기에 만약에 주택을 매수하려고 하시는 분들, 매수 대기자들은 아마 굉장히 괴로울 겁니다. 전세를 또 갈아타야 되시는 분들도 굉장히 힘들 거고, 요런 부분들이 지금 굉장히 경기도의 어떤 추세인 거고, 이게 이제 평택, 동두천, 오산, 화성, 이천,
전부 다 1%가 넘는 한 주에 1%, 한 달이 아니에요. 한 달에 1%가 뛰더라도 1년에 12%인데 한 주에 1%씩 상승하고 있다라고 이제 하는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 지역들이 이제 무조건 이유 없이 뛰는 건 아니에요. 분명히 호재는 있습니다. 평택 같은 경우도 서해선이라고 하는 뭐 전철, 경전철도 있고, 뭐 안중개발이라든지, 동두천 같은 경우도 뭐 GTX C 노선이 연결된다. 근데 요거는 C 노선이 확실하게 연결될 것 같진 않아요. 사업성은 안 나올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얘기하는 것만으로도 울고 싶은데 뺨 때려주는 거예요. 투자하고 싶은 지역을 찾는데, 여기 GTX C 노선 연결될 수도 있어. GTX만 연결되면 아파트 값이 뭐 한 3, 4억 하던 것도 10억으로 가거든요. 그러니까 야 이건 무조건 선투자하자. 이런 흐름들이 연결되면은 얘기 나오는 것만 뛰니까. 그 다음에 이제 뭐 오산, 화성 같은 경우 뭐 어떤 택지 개발이라든지 또 그 이천 같은 경우 뭐 서해선, 시흥 같은 경우 신도시 이렇게 호재만 조금만 나왔다고 한다. 작은 호재라고 하더라도 전 주변 아파트 값이 이렇게 같이 폭등을 하는 이런 기현상을 보여주고 있고 전세가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평택, 오산 같은 경우는 매매가가 많이 뛰는 거 반면에 전세가도 거의 따라 뛰니까 이건 뭐 집값 뛴 가격이 따라 떨어질 것 같아 보이진 않아요. 이렇게 전세가가 갭이 받쳐주니까 매매가는 나중에 빠지더라도 전세가는 안 빠지기 때문에 매매가가 많이 빠질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광명 같은 경우 0.77%가 뛰었는데 매매가는 광명의 매매가는 여기 안 보일 정도로 굉장히 낮게 뛰었습니다. 그러니까 광명이란 안산처럼 매매가 대비 전세가가 2배 뛴 지역도 경기도에서 보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번 주에는 광명 안산에 전세가가 매매가를 밀어 올릴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 같은 거 여러분들이 이런 걸 참조하셔가지고 만약에 매수하실 분들 조금 서둘러서 매수를 하시는 게 조금 더 낫지 않을까. 이제 그런 기준으로 여러분들이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지역별 매수 우위 지수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지역별 매수 우위 지수는 이게 100보다 높으면은 팔 사람보다 살 사람이 더 많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100보다 낮으면은 팔 사람보다 살 사람이 더 적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요 녹색 그래프 5대 광역시는 90으로 살 사람보다는 팔 사람이 훨씬 더 많다. 85 정도가 계속 그려지고 있습니다. 근데 요 85라고 하는 거는 광주를 뺀 그러니까 광주는 굉장히 높은 반면에 광주는 매수 위주가 133%입니다. 그 나머지 지역들이 굉장히 낮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광주는 그동안 안 뛰었기 때문에 굉장히 많이 뛰었다. 제가 뭐 저번 주에 촬영분에서 얘기했지만은 광주의 아파트 값이 얼마나 저렴했는지 제가 몇 달 전에 촬영해서 여러분들한테 올려드렸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광주가 저렴한 것들을 이제 다 따라 뛰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전국적으로는 우하향 그래프 우리가 8월 16일보다 9월 13일에 굉장히 그래프가 낮습니다. 이거는 전에 사람들이 매수하려고 할 심리가 조금씩 꺾이고 있다. 굉장히 높은 금액 상승으로 뭐 포기를 했다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포기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어쨌든 뭐 매수 우위 지수가 지속적으로 아래쪽으로 내려와서 100 정도로만 내려온다고 한다면 부동산 가격 상승률이 조금 더 멈출 거기 때문에 요거는 저희가 가을 이사철인데도 불구하고 우측으로 떨어지고 있으니까 한두 달 정도 당장 한두 달 떨어지진 않아. 한두 달 내에. 근데 이제 지속적으로 떨어지다 보면은 어느 정도 가격 상승률이 멈출 수도 있으니까 요거는 뭐 정책하고 잘만 맞물리면은 미친 듯한 집값은 어느 정도 상승률을 조금 멈출 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고 지역별 매수 우위 지수 중에서 충북하고 광주, 충남, 강원 전부 다 엄청 높은 상승률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제주하고 경남도 아직까지는 120 이상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집을 살려고 투자 대기 중에 있고 특히 충북이나 충남, 강원 동쪽에 북쪽의 매매가는 정말 무섭게 그동안 안 뛴 지역들은 정말 무섭게 뛰고 있고 광주의 부동산 값도 무섭게 뛰고 있고 앞으로도 한 몇 달간은 뛸 거라고 이 그래프만 보고도 예상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인천까지는 아직까지 118 제일 적은 게 118이라는 걸 기록하기 때문에 상승률 자체는 조금 떨어지더라도 상승 자체는 계속 지속적으로 한 몇 달간은 뛸 것으로 특히 가을 이사철 때는 조금 더 뛸 것으로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셔도 무방할 것으로 이제 판단이 됩니다. 자, 제가 이런 한 주간 보고는 제가 지속적으로 2, 3주에 한 번씩 계속 해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이 요것만 판단하시더라도 한 두세 달 후에 매매가 변동률 또 전세가 변동률 어렵지 않게 예측을 할 수가 있을 겁니다. 제가 이런 거를 예측해 드리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무조건적으로 묻지마 투자를 하는데 도와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의 자산을 지켜드리기 위해서 내가 좀 저점에 팔면 안 되잖아요. 내 값을 좀 좋은 금액에 팔거나
또는 살 때 오를 거를 갖다가 나중에 사서 큰 돈을 또 보태서 사는 것보다는 미리미리 살 수 있는 지역들, 그런 지역들을 미리미리 제가 여러분들 선점할 수 있게끔 도와드리는 거니까 실수요 용도로 조금 활용하신다고 한다면 여러분들 큰 도움을 받을 수가 있을 겁니다. 제 주간 보고서를 지속적으로 받아보실 분들은 옆에 이제 구독하고 알람 설정 같이 해 주시고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도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저는 여기서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